박연수 씨는 55세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딱지가 그녀에게 붙었지만 연수 씨는 오히려 새롭게 날개를 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재혼이니 뭐니 하는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며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재혼은커녕 누군가와 다시 연애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연수 씨에게 기적처럼, 아니 운명처럼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19에 처음 만나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첫사랑 이태현 씨였습니다. 연수 씨는 23세 결혼했습니다. 그 흔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시어머니가 점지해준 남자와 맺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착한 딸이자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수 씨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편 김진성 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9 풋풋했던 시절 연수 씨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첫사랑 태연 씨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태연 씨는 연수 씨의 고등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앳된 얼굴에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던 태연 씨는 딱딱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연수 씨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미술 시간마다 연수 씨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다정하게 가르쳐 주던 태연 씨에게 연수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연수 씨는 용기를 내 태연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선생님의 모든 것이 좋다고 주책 없이 붉어진 얼굴로 고백했습니다. 태연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연수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수야, 선생님은 너에게 좋은 스승이고 싶단다. 너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고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그 말이 연수 씨에게는 거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 씨의 진심이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 씨는 태연 씨를 향한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태연 씨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고 연수 씨는 다시는 태연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수 씨의 첫사랑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연 씨도 연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았던 눈빛, 그림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수줍게 자신에게 고백하던 그 여학생을 말입니다. 태연 씨는 연수 씨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교사였고 연수 씨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애써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연수 씨가 졸업하고 자신은 다른 학교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태연 씨의 마음속 한편에는 연수 씨에 대한 아련한 감정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김은주 씨는 현명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태연 씨 역시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수 씨가 이혼 후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림을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미술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붓은 어색했지만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연수 씨는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수 씨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태연 씨였습니다. 수업 첫날 강사 소개를 위해 교실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연수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태연 씨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예전과 달랐지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연 씨 역시 연수 씨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 그리고 이내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수 씨는 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박연수입니다. 옛날에 선생님 제자였어요. 연수 씨의 말에 태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수야,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인연이 깊은가 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태연 씨는 연수 씨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연수 씨 역시 태연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혼자 남겨진 것이 익숙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승과 제자로 오랜만에 만난 지인으로서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미술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태연 씨의 아들 이정훈 씨와 딸 이은정 씨는 아버지의 활기 넘치는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박연수 씨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버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박연수 씨라는 분이랑은 무슨 관계세요? 요즘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태연 씨는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제자란다. 서로 외로운 처지에 의지하며 지내는 거지 뭐. 하지만 이정훈 씨는 아버지의 말에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단순한 지인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씨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편이었지만 혹시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수 씨의 딸 박미영 씨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항상 우울해 보이고 기운 없던 엄마가 요즘 들어 부쩍 생기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박미영 씨는 엄마가 외로움을 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박미영 씨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 씨는 연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연수야, 나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남은 인생 너랑 같이 보내고 싶다. 연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꿈에서나 그리던 태연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주책 없이 늙은 나이의 연애라니, 그것도 첫사랑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자신을 기다려온 태연 씨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태연 씨는 연수 씨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우리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남은 시간 우리 행복하게 보내자. 그날 밤 연수 씨와 태연 씨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던 그 밤은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과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돌아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벅찬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늦바람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연수 씨를 만나고 온 아버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그 여자분이랑 얼마나 만나셨어요? 저흰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연 씨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아빠도 외로웠단다. 연수 씨는 아빠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 하지만 이정훈 씨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연수 씨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순진하세요.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됩니다. 연수 씨는 이정훈 씨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연 씨를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이정훈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새로운 사랑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연수 씨의 딸 박미영 씨 역시 엄마의 연애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괜찮은 분 맞아? 혹시 엄마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박미영 씨는 엄마가 뒤늦게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후 힘들게 살아온 것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박미영 씨는 엄마에게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수 씨와 태연 씨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연 씨는 연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나 이제 다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연수 씨도 태연 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태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감정들을 태연 씨를 통해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 씨는 연수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결혼하자.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 연수 씨는 태연 씨의 프로포즈에 감격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연 씨의 아들 이정훈 씨는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엄마는 뭐가 돼요? 태연 씨는 아들의 반응에 속상했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훈아, 아빠는 이제 아빠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좋다. 이정훈 씨는 아버지의 말에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재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태연 씨 아들 이정훈 씨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태연 씨의 딸 이은정 씨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연수 씨의 딸 박미영 씨는 엄마의 재혼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야 해. 연수 씨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자녀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태연 씨와 연수 씨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반쪽을 찾아 완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정훈 씨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연수 씨는 태연 씨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언젠가 정훈 씨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연수 씨의 위로에 태연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취미 생활을 함께 즐겼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 씨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연수 씨는 태연 씨가 심근경색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수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정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정훈 씨는 태연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수 씨는 이정훈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아버님은 정말 정훈 씨를 사랑하셨어요. 이정훈 씨는 연수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 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모질게 굴었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태연 씨는 고비를 넘겼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태연 씨의 병실을 찾아와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태연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정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연수 씨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두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퇴원 후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연수 씨는 헌신적으로 태연 씨를 보살폈습니다. 이정훈 씨도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미영 씨 역시 태연 씨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태연 씨는 아픈 와중에도 연수 씨와 자녀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 씨와 연수 씨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남은 인생 당신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연수 씨의 말에 태연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얻은 사랑이었기에 두 사람에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연수 씨는 이제 더 이상 황혼 이혼이라는 딱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태연 씨 역시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연수 씨와 함께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연수 씨와 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외면해야 할까요? 어쩌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적 같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